최근 금과 은의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으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 반짝이는 금속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올해 약 70%가 올랐고 은은 무려 17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가격 상승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거시 경제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을 내다 팔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을 사들이는 매수자로 전환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달러를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은 돈을 직접 발행하는 곳인 만큼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연 미국 국채가 영원히 안전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면서 각국은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달러 찍어내기 속도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팔라졌고 이는 실물 자산인 금의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자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축출하며 달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언제든 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1년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그 자리를 실물금으로 차곡차곡 채워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방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거대한 수요에 더해 최근에는 ETF를 통한 투기 세력과 일반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금을 사랑하는 중국과 인도의 민간 수요는 가격 상승을 지지하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하단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인도의 경우 여성이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금과 은을 몸에 지니는 문화적 전통이 있어 명절마다 엄청난 양이 소비됩니다. 중국 또한 과거 수많은 내전과 혼란을 겪으며 종이돈보다 도망갈 때 챙길 수 있는 금의 가치를 뼈저리게 학습한 민족이죠. 이처럼 중앙은행과 기관, 그리고 전 세계의 거대한 개인 수요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금값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고점을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금에 투자할 때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묘한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지는 현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지만 이는 국내 시장의 특수한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사람들은 불안 심리에 휩싸여 내 손에 뺄 수 있는 실물금을 확보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입니다. 디지털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라 진짜 번쩍이는 금덩어리를 금고에 넣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물금 수요가 갑자기 종로일대로 몰려들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국내 금값에 일시적인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심할 때는 국제 가격보다 15%에서 20%까지 비싸지기도 하는데 투자자로서는 이 프리미엄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 금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비쌀 때는 억지로 실물을 사기보다 잠시 해외금 ETF로 피신해 있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러다 수입 물량이 풀리고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그때 다시 국내 실물이나 국내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이러한 화폐 가치 하락과 금값 폭등의 역사는 사실 1971년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역사적 사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깨버렸고 이를 기점으로 금 본위 제도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의 구속에서 벗어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종이돈을 아무 제약 없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미국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무려 30배나 폭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가 이미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이자를 돌려막는 악순환은 결국 화폐 가치를 쓰레기처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금으로 바꿀 수 없는 불태환 화폐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화폐 시스템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3세기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제국도 교초라는 종이돈을 발행했지만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결국 경제 파탄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었죠. 당시에도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종이돈을 마구 뿌렸고 결국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킨 것은 오직 실물금과 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020년대와 30년대가 이 몽골 제국의 화폐 붕괴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다가올 거대한 인플레이션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금의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금광을 발견해 실제로 금을 채굴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의 가격 상승도 놀랍지만 은의 가격이 무려 170% 가까이 폭등한 배경에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산업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이더리움은 활용성이 강조되듯 금과 은의 관계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금이 주로부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다면 은은 투자의 대상인 동시에 첨단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재로 쓰입니다. 특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열풍은 은의 수요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으로 속도가 생명인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의 특정 부품에는 반드시 은이 들어갑니다. 평소 전선에 쓰이는 구리보다 훨씬 비싸지만 AI 연산의 초고속 처리를 위해서는 은의 압도적인 전도 성능을 대체할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 산업에서 은의 수요는 하늘을 찌르는데 광산에서 캐낼 수 있는 공급량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을 채굴할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안티몬이라는 희귀 금속이 최근 새로운 주인공으로 급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령 과정이 번거로워 버려지기도 했던 안티몬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소재로 주목받으며 몸값이 몇 배나 뛰었습니다. 한때 쓰레기 취급을 받던 부산물이 이제는 금처럼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은 광산의 수익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은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투자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불장이라도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파티가 끝날 시점을 냉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은 가격 상승에 자극받은 광산들이 공급량을 대폭 늘려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새로운 광산이 가동되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죠. 필자는 그 공급 과잉의 전환점이 새로운 금광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2030년 언저리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급 부족이 가격을 지지하겠지만 2030년이 가까워질수록 분기별 공급 통계를 면밀히 살피며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즉 비트코인이 과연 실물금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탄생 배경부터가 실물금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이동과 보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금으로 무역 대금을 결제하려면 무거운 금덩이를 배나 비행기로 실어 날라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클릭 몇 번으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금을 보관해준다는 은행의 약속이 깨졌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장부를 만든 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 디지털이라는 속성은 동시에 전력망이나 인터넷망의 마비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정전 사태나 인터넷 단절이 발생한다면 디지털 지갑 속의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죠. 여기에 더해 최근 급격히 발전하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복잡한 암호 체계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금은 인류 역사 300년 이상 그 가치를 증명해왔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는 고작 15년 남짓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금이 무려 39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금은 인류의 뇌리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돈으로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확률은 매우 높지만 100% 완벽한 대체제라고 확신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대와 3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각기 다른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는
공급의 한계로 인해 금과 은의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2025년에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면 2026년 한 해 정도는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은 국내 금값이 튈 때 해외 ETF로 옮겨가고 프리미엄이 빠지면 다시 국내 실물로 돌아오는 영리한 게임을 즐깁니다. 종로 시장의 실물 수급 상황과 국제 시세의 간극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능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자신의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 몽골 제국의 교초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였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높고 거세지만 금과 은이라는 튼튼한 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산을 불릴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중앙은행들의 전략적 매수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속 가격을 지지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민간 수요 또한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있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든든한 저가 매수세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손에 품을 수 있는 실물 자산과 디지털, 세상의 안전자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고 계신가요? 2030년 공급 과잉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거시 경제의 흐름 위에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화폐 시스템의 대전환기 속에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다가올 경제적 혼란은 위기가 아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금과 은, 그리고 화폐의 역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